김성환의 시사야. 홍콩 국가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에는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과 테러리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법의 수위가 너무 엄격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홍콩의 민주 세력이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보안법 내용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법안 내용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홍콩 보안법 전문이 시행되기 전날 밤 6월 30일 밤에 공개가 됐는데요.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 위협 범죄 이렇게 4가지 범죄의 정의와 형량을 담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에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입법, 그러니까 우리 의회 건물 점거를 하면 정권 전복 죄목이 적용이 되고요. 홍콩 독립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석하면 국가 분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콩 주민뿐만 아니라 홍콩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가는 외국인들도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콩 여행을 간 우리나라 국민이 홍콩 독립 시위에 참석을 하면 이 보안법에 따라서 처벌되거나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홍콩 보안법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은 홍콩 당국이 맡게 되는데요. 하지만 외국 세력이 개입해서 관할권 행사가 힘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 수사 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유죄를 받는 사람은 홍콩 입법회 선거,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고요. 공직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공무원, 판사 등이 이 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즉시 해임이 되기 때문에 홍콩 야당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법률안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홍콩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닐까 싶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시위 같은 경우에는 다 처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원래 있죠. 법안 내용이 알려졌던 것보다는 더 사실은 심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법안의 내용이 좀 엄격하니까 중국 당국이 홍콩 시민사회라든가 국제사회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어날 걸 우려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6월 30일 오후 11시 8분에 이 법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법이 시행되기 52분 전에서야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라는 게 그때 밝혀졌는데 마카오 국가보안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곳의 최고 형량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가혹해졌고요. 그래도 과거의 시위와 관련한 행위를 처벌하는 소급 적용 규정은 당초 예상과 달리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가해서 중국이나 홍콩 정부에 대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면서 선동에 동참하면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홍콩 경찰이 국가 안보에 관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행정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청 감시 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어도 건물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언론사 기사가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삭제도 요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거 엄청나죠? 무소불위의 법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법이 이렇게 엄격하면 지금 민주화 시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위축이 됐죠. 7월 1일이 이제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이었는데 대체로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이날 크게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날 시위는 거의 좀 예전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하루에 300명 정도가 체포되는 일이 나타났고요. 홍콩 독립 깃발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체포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홍콩에서 보안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위반을 해도 홍콩에 들어올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이 정황을 아는 사람은 증언해야 된다라고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보석이 허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위 도중에 체포된 홍콩 보안법 위반 사범들에게는 흉악범하고 동일하게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살인, 성폭행 같은 죄질이 중한 범죄자들에게만 DNA 샘플 채취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홍콩 보안법에 걸리면 바로 DNA 샘플도 채취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현대판 분석행위라고 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보안법이 시행된 뒤에 홍콩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요. 민주화 인사죠.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들의 책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해졌어요. 이 조슈아 웡 외에도 홍콩 야당인 국민당의 탄야 찬 의원, 홍콩 자치를 주장해왔던 학자, 친완 등의 저서가 다 도서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식당 벽에 이제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접착식 메모지들이 있는 식당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식당 측에 가서 홍콩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서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 정치 사상의 자유를 다 틀어막는 네.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무섭다는 느낌이 좀 그렇죠. 들 정도인데요. 지금 이 법안을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국가안전공서 수장이라는 것이 지금 홍콩 내에 생겼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이에요. 직책이 그렇습니다. 생겼어요. 기관도 네네.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판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그 사무소가 어디 열렸냐면 빅토리아 공원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 건물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성지가 빅토리아 성지잖아요. 네. 일부러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기 수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굉장히 강경파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공산당 광둥성위원회 상무위원회 비서장을 지낸 정옌숭이라는 인물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11년에 광둥성 산웨이시 당서기 재임을 하던 시절에 토지 수용 보상을 요구하는 우칸 마을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커졌는데 그때 이것을 강경하게 진압한 인사로 잘 알려져 있어요. 정보기관 출신 인사가 아닌 선전 업무 경험이 있고요. 홍콩 사무를 잘 아는 강경론자인데 그래서 이런 인물을 일부러 배치한 건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 기관의 수장으로 강경파 인사를 기용해서 홍콩 보안법 시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홍콩의 민주 인사라고 네. 불렸던 조슈아 윙이나 네, 웡이나 네. 이런 사람들 네. 어떻게 돼요? 지금 체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만약에 시위를 하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이 돼서 조슈아 웡이 1호로 체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시행 전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법안 내용에서는 소급 적용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조슈아 웡이 체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위에 참여하면 바로 체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모시스토당이라고 우산혁명 이후에 이제 창단된 당이 있는데 이것을 이끈 주역이 조슈아 웡, 네이선 로라는 인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주석을 맡았던 레이선 로가 이 일에 그러니까 시행된 다음 날이죠. 이 일에 자신의 SNS에 나는 이미 홍콩을 떠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한 거예요. 아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탄압을 받을 게 확실시 되니까요. 그래서 해외에서 앞으로는 세계적인 반중 여론 조성에 앞장서는 방식으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축인 조슈아 웡은 나는 홍콩에 남아서 투쟁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일단 목표가 9월에 열리는 입법회 선거를 통해서 홍콩 의회에 입성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조슈아 웡은 못 갔을까? 체포가 네. 될 수도 있는데 불법 집회를 조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국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진 않았지만 싶어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의중은 만약에 나가려고 했다고 해도 출국할 때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민저씨 한창 있고 난 다음에 네. 이 치러진 선거에서 네. 9.2의 선거. 네. 네, 민주 세력이 대거 진입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압승을 나왔잖아요. 거뒀죠. 네. 근데 홍콩 입법회 선거가 또
앞으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9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의 민주파 진영이 지난 주말에 홍콩에서 9월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범민주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해서 표가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으로 홍콩 전역에서 예비 선거를 치러서 후보를 좀 단일화시켜 보겠다 이런 뜻을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야권이 처음으로 전체 70석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게 민주파 진영의 이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홍콩 정부의 재정 예산안을 부결시켜서 정부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지도부가 예상을 했는데 5배가 넘는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사실 홍콩 정부가 이건 불법이다, 불법 선거다라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민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뭐 무언의 저항 의사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입법회 선거라는 게 이제 70명인데 35명은 직선으로 선출해요. 근데 네. 35명은 직능별 대표를 뽑는 간선 투표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 직능별 대표는 친중파 후보들이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친중파 후보들이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좀 대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9위에 이제 선거를 예상을 해 보면 네. 그것을 비춰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이번에는 민주파 진영 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파 진영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네.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 지금 중국 당국도 그걸 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홍콩 보안법에 대항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네. 일종의 우리 국가정보원 같은 그런 기구, 네네. 이런 기구하고 서로 간에 정보 교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이 5개 국가를. 근데 약간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참여를 시킬 것이냐, 배제를 할 것이냐 여기서 약간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특히 영국은 이제 화웨이 장비 사용을 미국이 만류해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분열을 좀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조금 이 파이브 아이즈 안에서 받아왔는데 네.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 화웨이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게 홍콩 보안법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중국 제재에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가가 이 중에서 캐나다가 있었는데요. 지금 홍콩 보안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이 조치에 이어서 우리도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보복 조치로 캐나다 여행 경고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여행 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홍콩 보안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시민을 수용하겠다 이런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중국은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서방 세계 국가들이 더 오히려 결속하는 결속을 하고 현상이 있죠. 나타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요. 원래 사실 이제 이렇게 역사가 꼬인 게 영국 지배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 홍콩 민주화 시위 있을 때 영국에서 우리가 이민 적극적으로 네네.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홍콩 주권을 중국에 넘기기 전에 영국이 일부 홍콩인들에게 재외국민 여권이란 걸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5만 명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영국에 올 수 있게 개방을 하겠다는 조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권을 앞으로 홍콩 시민 300만 명에게 확대하겠다라고 존슨 총리가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반이민법을 이번에도 오히려 강화시켰거든요. 네. 근데 300만 명까지를 홍콩 시민을 받겠다고 라면서 홍콩인들이 영국인이 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영국의 우월주의가 아직도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이제 지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들여다보면 홍콩 주민이 한 730만 명이 되는데요. 홍콩에서 태어난 사람은 60%고요. 인구의 20%는 홍콩에 온 지 10년이 안 된 중국 본토나 마카오 출신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영국으로 가려는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영국에서는 홍콩인들이 영국으로 망명
익명에서 망명 정부를 세울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다. 영국 시절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인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영국에 대한 향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청년 운동가가 영국의 제안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기서 계속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부채의식 때문에 네. 우리가 다 받아들여주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뭐 영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반이민법 때문에 네네. 뭐 이민자를 안 받겠다고 하는 지금 보수 정부가 네. 집권을 하고 있기도 하고 홍콩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언제 영국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요. 있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영국 일본 정치권에서는 네. 홍콩 보안법 여파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에 반대한다 네. 이런 여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구상 취소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스가 일본 관방장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익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홍콩 보안법 시행도 예를 들었고 지금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의 중국 선박이 반복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 등을 거론을 하면서 세계로부터 국빈 방문을 이제 성사시키면 중국에 굴복했다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라고 이제 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일단 스가 장관이 진지하게 이 요망서를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과 일본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좀 가까워지는 모습이었는데 왜냐하면 세계 경제 규모가 1위, 3위가 미국과 일본인데 네.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이제 중국을 배척하면 중국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일본과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제 책임론, 미중 신냉전, 홍콩 보안법이 겹치면서 한 2년간의 이 밀월 관계가 좀 깨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에 주요 7개국 외교장관이 이제 홍콩 보안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했는데 이걸 일본이 주도했어요. 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홍콩 보안법이 이렇게 반대를 할까? 이걸 좀 해보면 생각해 보면 홍콩 다음으로 대만이 그런 차례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양안이 통일이 돼버리면요. 일본이 인민해방군 전함하고 100여 킬로미터 공에서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그 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을 방관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대만까지 거기 껴가지고 네. 일본은 또 대만을 지배할 경험이 있고 네. 역사 이렇게 복잡합니다. 예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미중 갈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근데 중국 SNS에 대해 제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에서 뭐 틱톡, 위챗, 웨이보 같은 걸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홍콩 보안법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서 홍콩 정부가 강력한 인터넷 검열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콩 독립 주장을 미국이 SNS를 통해서 하는 걸 완전 차단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이제 홍콩 주민들이 인터넷 자유를 그동안 많이 누려왔는데 이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되면 자기 편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은 네. 러시아?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에 통화를 가졌는데요. 네.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냈고요.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종심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는 개헌 투표를 또 역시 높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방으로부터 이 두 나라가 좀 사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서 갈수록 밀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네. 유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역시 인권이사회라는 곳이 홍콩 보안법 문제를 두고 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안법이 실시되기 전날이죠. 6월 30일에 논의를 한 다음에 성명이 나왔는데 엇갈린 정반대의 성명이 2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소개된 건 27개국이 모여서 발표한 반중국 성명이었는데요. 이걸 영국이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똑같은 날 영국의 발언에 맞서서
그 쿠바 대표부 대사가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냈는데 여기는 지금 53개국이나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중남미 국가 일부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나라들은 중국을 지지했을까? 주로 아프리카인데 1대1료를 통해서 경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를 시 주석이 6월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역시 경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콩을 통해 참여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비공개로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비가 많이 내립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